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어떤 두려움, 특히 우려감들이 계속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오후장까지의 변화, 특히 강조드렸던 외국인들의 선물 기조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 방향성 탐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뜨거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과 관심주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하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운전자의 조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운행한다는 그냥 영화에서 보던 흐름들이 그대로 자동차에서도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많이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보통 얘기하는 인지, 그리고 판단, 제어라고 하는데 그냥 말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일단 환경을 분석해야 되겠죠. 주변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알아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여기 교통 신호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수집하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수집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대표적으로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거리 측정이란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당연히 주변 환경들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또 센서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또 판단 단계는 이 수집된 정보를 인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인가 라는 쪽에 계산이 필요하고요. 주행 상황별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되면 여기서 약간 필요한 게 AI 개념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AI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앞으로의 또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집해서 판단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제어로 넘어가죠. 자동차가 이제 위험하지 않다. 그냥 계속 가자. 그러면 그를 따라서 어떤 자동차의 움직임들이 확인되겠죠. 그런 어떤 이 세 가지 단계가 어떤 절차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표현하기 쉽지만은 이거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판단과 관련된 AI도 꼭 들어가야 될 자율주행의 개념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별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는 일단 공공운송수단 쪽의 대표적인 버스겠죠. 택시 이런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때 기사가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생활의 변화도 나올 수 있겠다는 쪽과 함께 이제 교통 시스템, 즉 차가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차가 막혀도 이 길밖에 모르는 쪽이면 계속 몰리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교통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율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차가 막히는 구간들을 오히려 더 원활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통이나 물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효율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차 안에 사람이 타 있게 되면은 심심하죠. 그러면 인포테인먼트가 또 차 안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겠다는 관점들. 게다가 차 유지비는 감소된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특히 지금 가장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쪽이 보험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럼 보험료는 많이 떨어질 텐데 이를 어떻게 잘 앞으로 계산을 하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까라는 쪽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쪽도 지금 하나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관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차 관련된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현재는 지금 보통 이어지고 있는 부분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보통 크루즈 기능이라고 많이 아시죠?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많이 켜놓는 기능 중에 하나가 크루즈 기능인데 이런 어떤 부분적인 기능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2035년 가게 되면 거의 지금보다 확 커버리는 기조가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판매량도 약 한 2025년도, 한 2030년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30년도 이후부터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만큼 기술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레벨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쪽인데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다. 지금 이번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의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되면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 구간을 알아서 가는 구조. 그래서 즉 이번 내년부터 이제 한 달 뒤에 이 차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기만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간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운전사가
어떤 기능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변화가 나온다는 쪽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2단계, 3단계 수준이죠. 특히 어느 정도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제어하는 단계,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크루즈 기능과 같은 쪽은 아직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4단계에서 5단계까지 넘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죠. 이런 쪽으로 나가는 단계는 이제 앞으로 좀 조만간 다가온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4단계가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업체별 진행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테슬라는 빠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좀 다른 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지금 리더 쪽엔 들어가 있어도 빠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의 어떤 웨이모가 가장 또 선두에 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포드와 크루즈가 같이 합작을 해서 이어지고 있는 변화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현대 쪽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바싹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폭스바겐, 바이두도 좀 선두업체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통일을 됐다고 보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리더그룹 쪽에서 바싹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인텔도 눈에 띄네요. 인텔의 모빌아이드 같은 경우도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어떤 시장에서 화두로 던져진 게 이 테슬라죠.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앞서 보셨던 이제 4단계입니다. 이쪽이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공개된 걸로는 8대의 카메라가 있고요. 거기다가 3D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근데 이 전환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전환할 때 누가 하나요? 자동차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를 인식해서 이제 판단해서 제어까지 나가는 쪽이다라는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전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다라는 쪽으로 이어가는 첫 단계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국내 업체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이오닉이 도심의 4km에서 레벨 4니까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쪽을 지금 운행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만 나올 상황이라고 보면 국내 현대차도 어느 정도 지금 발맞춰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음성 명령으로 시동을 그리고 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출발하자. 그러면 이제 부르릉 하고 이제 출발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부르릉은 내연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스르륵이죠.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만도 같은 경우도 자체 개발한 이제 첫 센서를 장착해서 제동, 조향, 현가 장치 모두 다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만도가 자율주행을 하는 주요 부품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여기도 들어가죠. 어떤 후측에 그리고 전방 그리고 전방 쪽에 레이더 그리고 또 옆에 레이더 이런 쪽으로 레이더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밖에 이제 카메라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를 기록하는 장치가 들어가고 하는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서 또 안에 들어가는 아예 어떤 제동 장치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만도에 대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용 주요 부품도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봤었을 때 일단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12월 달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가 지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판교입니다. 판교에서 판교 청주경제밸리까지 한 2.5km 구간을 12인승 셔틀버스가 이제 다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일정 관련돼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자율주행주 쪽에서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더 미동이라는 회사,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블랙박스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과 연결돼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이제 모트렉스랑 관련된 회사도 ADAS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체 어떤 제동 시스템이죠. 이쪽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에서 텔레칩스, 유니퀘스트 이런 종목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또 영상 기록 관련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옵니다. 적자 확대, 뭐 아직까지는 실적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시총이나 그리고 올해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데 눈길이 가고 있는데 어떤 이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전략들이 그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전략 쪽에 하나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상장사는 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관련된 부품 쪽이나 기기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익성이 그렇게 높을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움직이는 자율주행 쪽은 부품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더나 센서 뭐 이런 쪽으로 한정적인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쪽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AI고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고 이런 쪽이다 보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접근하자. 게다가 상용화 단계는 좀 필요하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관련된 종목을 하나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만도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의 빠른 전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내년에 레벨업된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율주행업체 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한 42,000원대, 손절가는 29,3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최근의 뜨거운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고요. 그중에 관심주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